국민의힘으로 좀 가볼 텐데요. 이제 뭐 좀 좋게 말하면 모질이 대잔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주호영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입니다. 2030 세대는 정치인들의 그 이전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가까이 뉴스를 접하고 보는 것 같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어쨌는데?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걸 기억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기억할 건 그쪽이 더 많아.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재밌는 게 그 펜코랑 엠팍이 좀 큰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네, 보면 네. 펜코에서는 지금 이 윤석열 후보를 가장 싫어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보다 싫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호영 씨가 이제 윤석열 캠프에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 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주로 또 젊은 층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입소문 타고 엄청 퍼진 거예요. 그냥 정치 관심 없는 애들도 이걸 그래서 이번에 접하게 돼서 주호영의 이런 망언 때문에 지금 열받은 친구들이 되게 많고 이러니까 윤석열 안 그래도 비호감도가 높은데 젊은 층에 이게 맞물려 갖고 큰 사고 쳤다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 좀 묻혔죠. 왜냐하면 이거를 윤석열이 묻어버렸거든. 바로 이걸 묻어주더라고요. 윤석열이 바로 전두환으로? 묻었으면,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런 얘기들 한다. 물론 앞에 단서가 있긴 해요. 우리는 뭐 가짜뉴스 내고 싶지는 않고요. 5.18 네. 쿠데타와 5.18을 제외하면 정치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근데- 않거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이게 이재명 지사가 뭐랄까 국정감사에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말을 잘하니까 그 뒤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전두환은 군대 조직을 이끌어 봐서 그 조직에 대한 리더십이 있는데 나머지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뭐 경제든 누구든 맡겼다라는 그 전체적인 맥락이 있기는 해요. 그것처럼 정말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들한테 우리가 정말 귀에 따갑게 들었어요. 민주화되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전두환 조용해서 좋았다. 전두환 물가가 싸서 좋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뒤로 경제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때 자율적으로 풀고 네. 그 민간에게 이양해야 될 때 끝까지 관치 경제로 쥐고 흔들고 물가도 자연스럽게 조절해야지 발로 꽉꽉 밟아가지고 나중에 집값도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몇 년대에 살고 있다? 네. 80년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저는 왜 전두환 얘기했는지 알아. 이게 중요해. 여러분이 어디서도 못 들은 평론. 과거의 대통령을 이재명 후보는 나는 DJ를 존경해. 나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존경해.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민주정부 사기를 난 할 거야. 근데 유승민도 누구도 박근혜를 이어받자는 말을 못 하잖아. 이명박 이어받자고 못 하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찾다가 아무도 못 찾은 거야. 지금 저쪽은 후보가 생각해 보세요. 나 이승만 이어받을래. 어머 그럼 저 사람 독립 친일파를 보유하고 이랬어. 이승만계 최재형.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 말은 박정희를 본받을래. 이 말도 못해. 왜냐면 박근혜 딸이 탄핵당했어. 김영삼 IMF로 완전 나라 거덜냈어. 이명박 사기꾼으로 감옥에 있어. 그러니까 겨우 그나마 자기가 보기에 제일 하자가 덜한 게 찾은 게 전두환인 거예요. 근데 전두환은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거죠. 정치를 잘했다고요? 뭐냐면 군사 독재로 말년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법을 안 바꾸겠다, 헌법 안 바꾸겠다 이런 짓거리를 했던 그 전에 전두환의 추징금이 어디서 나올게요? 기업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그때 2천억인가 3천억인가 내 기억에 4천억인가까지 올라가는데 그건 전두환 노태우를 합쳤을 때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뇌물을 받은 자예요 일단은. 그때 그 성금을 많이 걷었죠. 네. 여기에 예를 들면 전두환의 긍정적 측면이 굳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지금 시대에는 전두환 같은 리더십이 불가능하겠지만 막 이거 있잖아 막 덕질을 하면서 막 꽉꽉 눌러잡고 민주화하는 사람들 막 때려잡고 그게 어떻게 정치를 잘한 겁니까? 아니 근데 그 푸나님은 나의 분석을 별로 감동을 안 하는데 감동 좀 해주세요. 푸나님. 예. 제 말은 우리는 DJ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다 본받을 만한 존경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민주정부 사기를 하겠다 이렇게. 예.
그런데 그쪽은 없다는 거야 롤 모델이. 공감해요. 좀 진짜 공감해. 진정으로 좀 세게 해주세요. 사퇴하겠습니다. 근데 전 이거 되게 진짜 중요한 분석이라 보는 이유가 그냥 어머, 괜히 하는 너무 얘기가 좋아.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쪽에서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쪽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정치인들도 나 문재인 대통령 이 비판 못하고 다 좋아한다 그러고 속으로는 모르지만 다 겉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대중들이 사랑하는 정치인이니까. 그렇지. 근데 저쪽에서는 나 박근혜 얘기 못하잖아요. 일부만 빼고는. 그러니까 그렇지. 그걸 보면은 그런 분석에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찾다가 전두환이 찾은 거라고. 아니 이게 자기가 이제 전두환이 경남에서 태어났지만 합천에 태어났지만 기반은 TK란 말이에요. 네. 거기 펴왔겠다고 그렇지. 윤석열이 5.18 묘지 가서 즙 짜서 즙 눈물을 흘렸다고 우리 국민들 불쌍하다고 그랬던 놈이 저 지역 가서는 꼭 지역 감정 유발하는 거지. 그 발언한 현장의 영상을 보면 거기 오신 어르신들이 난리 나요. 좋아가지고 전두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왜냐하면 보수 세력들이나 나이 좀 드신 분들한테는 전두환 노태우가 저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 자기들 스스로가 부끄러웠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대선 주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식의 이야기하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 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은 전두환 때는 과외가 없었다 같은 거. 아 하긴 이재명 후보도 전두환의 그 대학 입시 정책으로 인하여 그 과외를 금지하면서 대학에서 생활비까지 주는 장학금이 있어서 전두환 덕분에 대학 갔다 그랬어요. 근데 전두환이 집권한 게 40년 전이에요. 그러게. 그때는 그게 군사 독재니까 가능했죠. 지금 시절 군사 독재 시절로 돌리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안 했으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그냥 부탁이나 해버릴까 독재하라고? 하면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사형시켜버리고 지금 극우 유튜버들 싹끌이 잡아다가 징역 한 10년씩 때려버리고 조직 사건, 부부 유튜버 그런 거, 아, 난 결사 반대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모자란 거예요. 왜냐하면 속마음이 그렇지라도 2021년에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아니, 거예요. 푸나님, 그거보다 지금 다들 저 국민의힘이 이것까지 미처 생각 못해서 그렇지, 그동안 서진 정책, 오늘로 말짱황입니다, 그 당은. 그동안에 광주에 얼마나 공을 들였어요. 네. 근데 오늘로 말짱황. 저도 덧붙여서 이 윤석열 씨,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군사 쿠데타랑 5.18을 빼고 말하는 거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한테 전 이거 입장 계속 물어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민주당 누군가가. 왜냐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견해가 어땠다는 게 계속 분명히 이제 요리도리 또 말장난 하겠지만 그런 기록들을 남겨놔야 나중에 니네들 청년들 앞에서 공정 외치고 이런 게 실제로 그 과정들 코스들이 이러이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민주당 누가 얘기했으면 좋겠다. 아니, 민주당 연구원 이사님이 하시면 돼요. 저는 해도 뭐 언론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욕할 때만. 물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삼촌교육 때 보내실 겁니까? 이렇게도 좀 묻고. 저는 욕할 때만 언론이 받았었는데 제가 뭐 공개 질문해도 그러니까 윤석열을 욕하면서 감히 제1야당 1위 후보를 욕을 해. 저를 욕할 때만 제가 막 공개 비판하면 이런 거 안 써주고 제 욕 먹을 때만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보수 어르신들이 박정희가 뭐 공과 이야기 하잖아요. 네. 경제 발전시켰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한 것만큼 그 사람의 과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요, 전두환이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제가 얼굴이 하였는데 까맣게 만들었어. 감옥 갔다 오니까 얼굴이 까매지더라고. 속을 끓었다는 소리네. 끌탕하죠. 감옥에 있으면 1초가 1시간 같아. 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잘한 느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해명을 뭐라 그랬냐면 뭐 전두환이 다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저 이야기를 했다고. 제일 똑같다. 노정열도 하던데 더 똑같다. 윤석열을 그 성대모사하는 방법을 배웠죠. 어떻게 해요? 독학으로. 근데 이게 특히 혀를 얼만큼 여기다 갖다 대야 목천장에 갖다 대야 그 목소리가 나오는지 알아버렸죠. 아무튼 전두환이 다 잘못했냐고 물어보면 그런 자랑을 왜 하냐 그러면은. 그렇죠. 처음에 지가 이야기할 때는 쿠데타와 5.18을 빼곤 다 잘했다고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그게 내 진위가 왜곡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두환이 다 잘못됐냐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마치 우리가 모여갖고 얘기를 하다가 사람이 다 잘못하는 건 없으니까 박근혜가 잘한 것 좀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한 명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최소한 4대강은 안 했잖아. 삽질은 안. 그렇게 일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수에는 아까 이해찬 대표님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보수에는 그런 큰 어르신이 없다는 게 진짜 그렇죠. 되게 저쪽에서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이 되고 싶으신 분이 선배 갔다가 어깨를 툭 치고 말이야. 이게 딱 어떤 근데 느낌이냐면 그때 그 홍준표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게 깜짝 놀랐어. 진짜. 그게 제일 웃겼어. 그래서 홍준표 속마음 들어가 보면 알아요. 씨발놈이. 왜냐하면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김웅이 검사를 그만두고 윤석열 만나러 갔을 때 딱 그 느낌이에요. 잘해보자. 고발 사주 잘해보자. 근데 진짜 멋있게 똑같아. 보스 같아.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거를 장유유서로 보면 안 된대.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과 못 올라간 사람의 차이래. 검사와 총장의 차이. 윤석열이 선배네요. 그렇죠. 넘사벽이라는 거야 검사들에겐. 그리고 이제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있어갖고 이제 윤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네. MB 박근혜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다. 노무현 수사는 어리석은 대통령이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이상하게 막 그리고 꼬던데. 자기는 그 수사와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유승민 캠프에서 반박했던데. 가족 수사했잖아요. 그리고 또 얘가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이명박 때 쿨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 이명박이 노무현 수사한 거거든요. 그 라인들이 검찰 특수부 라인이 그대로 살아남아고 지금까지도 저 짓거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윤석열이 관계가 있죠. BBK 특검 때 하지 않았어? 윤석열도 특검 참여하지 않았어? 검사로? 네,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 그때 이명박 아웃됐으면 우리의 대통령이 그렇게 가시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우리를 바보로 알아. 우리 다 기억해. 그럼 진짜. 지금 또 디지털 증거에 남아가지고. 아, 네. 그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워딩이 등장을 해요. 유승민의 답답함일 수도 있는데,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자가 문재인 정부의 감사위원장이었던 자가 우리 당에 들어와가지고 이 당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 당은 정상이 아니다. 너무 맞다. 제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유승민은 답답한 거야 지금. 여보세요. 홍준표는 선거 말아먹은 사람이고 그건 또 윤석열이 그걸 이야기를 가져와요. 선배라는 사람들이 지금 선거를 4연패나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나한테 밀어주시면 내가 정권교체 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승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빼내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윤석열은 그 우리 당 이 상태로라면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기도 웃겨 지금. 아니 근데 오랜만에 그쪽에서 상식적인 말 하나 나왔네. 뭐 저는 제일 이상한 게 그거예요. 그럼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신격화가 되는 거야. 이 판을 미리 예비하고 최재형과 윤석열을 해서 아주 이 판이 그냥 문재인 정부의 말하자면 문재인 측근들의 판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거를 딱 보고 있자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정치학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내부에서 대선죄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배신자나 2명을 데려다가 대선을 이기려고 보니까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깜이 되면 좀 나은데 깜이 안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전두환 존경해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망언이 일일 일망언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의 망언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꽂혀가지고 저분들이 저러고 있는데 오늘 망언은 진짜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동안에 그나마 광주에 공들이고 무릎 꿇고 울고 이준석 광주 가고 이런 거 한 방에 날리는 네. 저 신기. 요게 패미들 논리로 보면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몇십 차 가야죠 진짜.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치적도 있다는 모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피의자는 생각 안 하냐면서 피의자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2, 3차 가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랑 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들의 논리로만 맞아요. 그리고 갖고 노는 느낌? 네. 뭐 그런 거고 저는 좀 아까 유승민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당은 진짜 대단하다. 이게
이게 주류가 이렇게 바꿔가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변방에서 혼자 커가지고 딱 후보가 나타나고 말이죠. 그것도 시대 정신을 가지고 나타나고 이게 민주당의 저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보수는 앞으로도 힘들어. 왜냐하면 이번 대권 토론 보세요. 보수의 정체성은 뭐지? 네. 보수의 정체성은 반문이야. 네. 없어요. 그죠? 진짜. 네. 그런 게 이제 일단은 경선에 이기기 위한 정도로 지지층 다지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선 가면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민주당은 경선에서도 기본소득 갖고 싸우잖아요. 진짜 여기는 정책 하나 없는 상태에서 어. 수소가 뭔지도 모르는 홍준표 씨. 수소가 뭐하고 수소가 뭐하는 수소 H2O예요. 용감하게. 저도 아는데 물. 제가 뭐 저도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해찬 대표님 소중함을 한 번 또 느끼게 됐고 또 최민희 의원님의 중간중간 그 비유가 되게 역시 괜히 최민희가 아니다 이 생각했는데 참 이게 저쪽에 어르신이 없다는 게 이렇게까지 큰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생각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당장에는 그냥 비슷해 보여도 향후 20년, 30년 뒤를 비교해보면 우리 진영이 엄청난 소중한 자원이고 우리 지지자들에게 되게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다만 지금 다음 대선 앞두고 그런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는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쉽게 전해지는 네거티브들 이게 되게 심각해요. 근데 당에서는 계속 이걸 방치해두고 있는 게 좀 아쉬워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라도 각자가 뭐 댓글 하나 남기는 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발 사주 관련해 갖고 이제 수소는 CO2라는데 누가요? 여기 수소를 무시하지 말래. CO2는요 코코메디의 준말입니다. CO가 두 개잖아요. 코코메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대선을 이렇게 치르잖아요. 지건 이기건 상관없이 저쪽에 또 후보 없어요 다음에.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돼가지고 저를 검찰총장에 임명해 주시면은 물론 자격은 안 되지만 굳이 말하자면 그럼 절로 갈 이재명 거지. 배신하고 나와서 내가 대선자로 나가는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약간 다른 측면에서 20, 30대가 지금 국힘을 지지한다. 특히 20대. 근데 이게 여론조사에 그걸 보면 일배화된 청년들의 응답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흐름이. 그럼 결국 그 지지자 중에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의 다음 지도자는 일배화된 청년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조금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전체주의로 빠질 때 이런 경향 나타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비근한 역사에선 서북 청년단이 있잖아요. 예. 약간의 지금 그쪽 분위기가 제가 이렇게 그 젊은 평론가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해보면 약간 서북 청년단의 그 분위기와 느낌? 그런 걸 느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걱정입니다. 그게 이제 완장찬 일종의 이상한 느낌. 네. 그래갖고 왜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소위 저 기득권들 중에 이제 소위 표를 의식해가지고 사형시켜버려야 돼 같은 후보가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물론 달콤하게 그거를 맞다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형시키는 것이 진정한 벌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있잖아요. 사면이 불가능한 종신형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 놓고 어떤 경우에 사면 안 돼야 되는. 사면 안 돼.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그 단어만 들어오지? 이제 사면. 최민희 의원님 빼고. 네. 저 짧게 하나만 이게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일부 2030이 일배화된 아까 그런 문제 그런 거를 문제 제기하고 계속 그 법적 대응도 하고 맞서오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중간에서 비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몇 커뮤니티에서 이걸 비틀어서 제가 1부를 빼고 2030을 싸잡아서 제가 그렇게 욕했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민주진영 안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주위 청년들한테도 너 좀 자중 좀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이게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결국엔 이게 지금 되게 왜곡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2030을 싸잡으면 욕하면 안 된다. 그렇죠. 선거 끝나자마자 그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런 거 다 빼놓고 엄한 거 갖다가 이제 막 빨간색 밑줄 그어갖고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황희도 청년 얼굴 보십시오. 저분이 그렇게 함부로 남을 매도할 사람입니까? 저 얼굴에는요. 그거 안 어울리지. 이 얼굴엔 좀 어울려.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내가 겪어본 바 황희두는 네.
거짓말하면 얼굴에 편할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진실한 청년이라는 표현이 네, 딱 아주. 정확합니다. 네. 21세기에 태어나서 너무 고생을 더하는 네. 진실 청년이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좋아요 좀 꼭 해주시고요.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주시면 46만 명이 지금 한 20명 남았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아직 안 되신 분들 구독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좀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기계도 하시고 친구들 것도 하시고 엄마 아빠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알람이 떴네. 엄마 아빠 그래놨는데 근데 원래 이 양반이 보수야. 근데 새롭게 딱 떴어. 이게 뭐랄까 이게 뭐지 하고 들어봤는데 재밌어.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그렇죠. 새날은 이름이 중립이야. 그렇죠. 이상하게 영어 어줍지 않게 안 그래요 우리는. 네, 새날. 새날. 세배. 자, 걸어다니는 정치시사백과사전 디테일이 제왕 최민희 작가와 꽤 좀 벗갔는데 고소하셨나요? 오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자,